그러면 오늘 이 시국선언의 취지와 논문 그리고 방향 등에 관해서 몇 분의 말씀을 청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국선언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언론진흥재단이 발표 하루를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장을 못 쓴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국선언이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언론의 현실이고 또 윤석열 정권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600여 명의 각계 지식인들이 외침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이 주장을 구국의 들불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과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시국선언이 준비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1668 선언자들이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행동하는 국민이라야 삽니다. 나라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윤 정부라는 반국가 세력이 백주 대낮에 보란듯이 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무도함 그냥 간과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행동합시다. 윤석열 망나니 정권 퇴진시킵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황석영 작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석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살다 이런 형태의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게 더 시간을 끌고 그러면 아주 망해먹게 생겼어. 좋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2년 반 됐는데 어느 곳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짐이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겨서 황석영 가는데 큰일 나거든요, 원래. 예. 이 정권은 2024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합시다. 각계각층이 작은 힘, 큰 힘 다 모아서 이 정권 타도해버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으로 2년 반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폭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이 폭망 노름을 보면서 한숨만 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퇴진시킬 것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숨 그만둡시다. 허무 버립시다. 이제 끝에 일납시다.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원숭이와 같다고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숲속에서 길을 잃은 원숭이와 같은 윤 정권에 우리를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윤 정권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작은 힘이지만 힘을 모아서 원숭이가 길을 잃은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일본에 대한 채권자인 우리나라의 강제징용자들이 도리어 채무자 신세, 우리나라 전체를 채무자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일본이 지불하도록 만들어 놓은 판결을 뒤엎고 우리나라 기업이 맡아요. 옛날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민족혼과 조선까지 팔아먹습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퇴진시키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은 국제 박람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위기를 느끼면서 하루빨리 퇴진시켜서 새로운 우리 역사를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아까 우리 황석영 작가님께서도 이런 정권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정권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맨 나쁜 정권들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서에 보면은 더 잔인하고 무도한 자들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850년에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합 왕과 그를 또 이끌었던 꾀했던 그 부인 이세벨, 그게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다. 3,000년 전에 그거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이름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강론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실 우리들의 탓 아닙니까? 이걸 뽑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반성하면서 내 안에 윤석열이 있다. 내 안에 김건희가 있다. 이 내 안에 윤석열, 내 안에 김건희, 이거를 뿌리 뽑을 때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오늘 사제로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우리 5천만 교회 모두가 다 가슴을 찢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영광 건강을 기원하고 윤석열 정권의 타파를 삼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00인 시국 선언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 시민들은 국가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 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현 정권의 무능을 전쟁 위협으로 호도하려는 현 집권 세력이야말로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를 하는 사이에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 서민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고 청년 시대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매국 역사 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1905년과 1965년 을사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미일한 협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국제적으로 획정시킨 일본은 독도를 한국과 공유하는 음모를 미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벌어졌던 강제 늑약이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마지막 공영 방송인 MBC 장악으로 언론 우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MBC를 지켜내는 일은 이제 언론 자유를 넘어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윤 정권의 생태 기후위기에 대한 몰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생태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 운명이 걸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합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킵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백인 제안자와 1,500여 명의 서명자 모두 함께 선언합니다.